2차입니다, 오늘. 2차 입문서. 그 앞에 중개사법이죠. 내일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요 중개사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그 두 번째 과목이 공법인데, 요 2차 우리 그 책은 공법이 뒤로 가 있죠. 저 맨 뒤에 있었죠, 그죠? 월요일 날 했고, 오늘은 공시법입니다. 어제 세법 했죠, 여러분. 오늘 공시인데 페이지는 2차 과목에, 그죠? 105페이지네요.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금요일 날 1년간 거의 뭐 시간표 변동은 없습니다. 처음 뵙고 1차부터 지금 쭉 하시는데, 뭐 첫 시간에 전체적인 시험 이야기도 했고, 학원에서 또 상담도 받고 했죠, 그죠? 내년 시험입니다. 우리 지금 강의가 이제 시작됐는데, 2018년 시험 날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네? 네. 죽음의 날입니다. 토요일인데 내년 10월 27일 이미 예정 공고를 했죠. 올해 시험 볼 때 내년에는 10월 27일 날 본다고 했습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날이에요. 예?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학원과 저는 여러분을 절대 합격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합격은 아무나 하나. 공부를 해야죠? 왜 이렇게 굳었어요? 얼굴들이 왜 이렇게 굳었냐고요? 펴세요. 오늘은 그냥 놀다가 3시간 놀다가 하면 돼요. 네. 10월 27일입니다. 29회죠. 1985년에 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1회가 1985년입니다. 29회입니다. 그죠? 올해 28회 받고 29회인데 1회부터 쭉 왔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29년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3살에 학원에 나와가지고. 왜 웃으세요? 지난 시험은 뭐 관련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나중에 기출문제도 최근에 한 10여 년, 특히 20회 이후로 기출문제들도 분석하고 합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면요. 기출문제들 학교 때처럼 기출문제들 중요하죠. 그죠? 기출문제들 잘 분석하면 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험에 거쳐간 응시생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28회까지. 올해 시험 본 사람 더하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시험 응시하고 간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이제 300만 명에 포함됩니다. 그죠? 300만 명이 포함되려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올해 이제 발표 나야 되는데 29일 날 이번 말에 지금까지 약 한 35만 명이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 중에 한 명이 저도 포함됩니다. 예? 저 땄어요. 안 가르쳐줘.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 아주 따로 만납시다. 따로 만나야지, 그거는. 전화번호도 따고. 이 중에 개업한 사람이, 개업 있죠. 약 한 9만, 8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8만에서, 이게 시장 논리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른 업하고. 문 닫는 집이 있으면 여는 집이 있고, 여는 집이 있으면 닫는 집이 있고, 그죠?
근데 조금 요새 8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9만까지 갔어요. 경기가 다른 내수 경기가 안 좋습니다. 수출 이런 해외 경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뭐 계속 흑자가 갱신됩니다. 해외 경기는 좋아요.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죠? 그러나 내수가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개업이 많이 됐어요, 최근에. 아직 10만 안 넘어갔는데 9만입니다. 진주도 보세요. 혁신도시 적어요. 혁신도시, 그죠? 안에. 우리 여기 합격생들도 막 한 80%가 우리 합격생입니다. 진주. 대부분 우리 학원 출신인데 80% 이상이. 앞전에 혁신도시 안에 130 몇 개 개업됐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난립니다, 저 지금. 네. 평거동에서 지랄들 해대더니 아시죠? 진주 평거동. 저 가서 또 지랄들을 해대 지금. 예, 난리. 여기 있다가 간 사람들 다 여기 있다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혁신도시 저 지금 많습니다, 안에. 일단 여러분은 지금 300만 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리 35만에 가야 되겠죠? 10월 27일 날? 여기 안 가려고? 계속 여기 있으려고? 안 돼요. 빨리 내년 10월 27일 날 35만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35만 1명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업은 뭐 그건 자유입니다만은 뭐 다시는 개업한다고 다 되냐? 안 된다, 그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똑같습니다. 뭐 식당하고 똑같습니다. 미용실하고 똑같습니다. 되는 집 있고 안 되는 집 있고, 그죠? 되는 집은 왜 될까요? 식당이 왜 잘 되죠? 맛이 있으니까, 그죠? 중개도 맛있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재작년에 늘 예를 드는데, 저 개인입니다. 법인 말고, 중개법인 말고. 중개법인 소속의 개인인데 강남에 뭐 강남 가면 난립니다. 진주 여기도 뭐 진주도 혁신도시 이런 데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중개사무실, 중개법인 소속의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제가 눈으로 본 게 제일 큰 게 1034억짜리 빌딩을 중개했습니다. 작년 12월에 JS 법인, 제가 우리 제자분이 대표로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는 0.9% 수수료, 주택은 0.4%입니다. 기본이 수수료가. 상가니까 이게 강남에 있는, 강남역에 있는 수수료 한 방에 9억 받았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인생. 예? 0.9%. 1000억짜리 집 팔아주면, 상가 팔아주면 9억 준다고요? 수수료를?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전 재산이 9억이 안 돼. 얼굴에 써졌어요. 전 재산이 9억이 안 됨. 돈 좀 만지러 오셨죠? 돈 때문에 오셨죠? 다 써졌어, 얼굴에. 돈. 돈 좀 만지려고. 중개가 이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빌딩도 여기 지금 있어서 그렇지, 이거 들고 서울 강남 갖다 놓으면, 이거 여기서 20억이면 서울 강남 가면 200억 갑니다. 200억 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중개라는 게, 그죠? 이렇습니다. 물론 뭐 동네에서 뭐 아파트나 전월세나 이런 것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빌딩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면 클수록 수수료가 높죠. 이 시험이 작년 기준이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이 시험이 10대부터 80대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90대는 아직 제가 통계상으로는 못 봤는데, 시험 나이 제한 없습니다. 개업은 미성년자는 안 되지만 시험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인데 3, 4,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10대가 요즘 몇백 명씩 봅니다. 이번에도 통계 나오면 시험 끝나고 12월이나 뭐 1월경에 한번 또 얘기할 건데, 지금 최연소 합격자가 마산에 그 재작년에 중3이 중학교 3학년이 1차 합격하고 고1 때 작년에 2차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됐으면 최연소 합격 기록을 갈아치우는데, 지금 최연소가 16세입니다. 고2가 우리 나이로는 17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 최연소 합격을 지금 했어요. 이게 제 알기로 최연소입니다. 애들 학교 보내지 말고 빨리 일이 될 거 오세요. 학교 가봐야 배우는 거 없어요. 빨리 와서 이거 배워야 돼요. 80대가 작년에 15명이 봤는데 한 명이 1차를 합격해서 2차는 떨어지고요. 1차만 봤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한 명이 2차를 봤을 거야. 아마 이 사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수험생, 여기도 그렇고 다른데 서울 쪽에도 제 수험생 중에 최고령 합격이 여자분이 79세, 남자가 74세입니다. 요분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아직. 여자분, 이분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된, 지금 한 85인가 6 됐어요. 79세 합격해서 80세에 개업을 했습니다. 100세까지 한다고. 예? 네,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좀 바쁘다고. 좀 이따 간다고 일러라. 그래서 100세 되면 이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네. 여자죠, 대부분이. 남자 아니에요. 여자들 질기게도 삽니다. 100세 시대 왔어요. 남자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죠.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송혜가 90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로, 그죠? 세계 최고령 MC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고 매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하면 갱신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MC로는 최고령입니다. 90세에 아직도 하고 있죠.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다. 목표는 100세라고 그러는데, 그죠? 여자분들 즐기게도 삽니다. 오래 살게 생겼네요. 보니까 미인은 박명인데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오래 산다니까 좋죠. 그 다음 말이 잘 들어야 돼. 미인 박명이라고. 네. 네,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그죠? 120세 시대가 온답니다. 곧, 그죠? 다 좋아지고, 뭐, 요즘 뭐, 여기 보세요. 병원들 이렇게 많고 해서 다 오래 삽니다. 여자분들, 나이가 많다고 중개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고령화되니까 의뢰인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의뢰인이. 그죠? 젊은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닙니다. 79세, 100세 된 사람이 집 팔아달라고 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됐고, 남녀 비율은 한 5대5 됩니다. 이 안에 수험생 중에. 작년부터 여자 합격생이 0.2% 늘었습니다. 남자가 많다가 50.2%로 여자 합격생이 늘었어요. 올해도 아마 여자가 많을 거예요. 저도 중개해봤는데 작년에 그 중개 사무실을 갖고 있다가 이 수업이 많아져서 폐업을 하고 지금 폐업한 상태인데, 여자들 직업입니다. 남자분들은 방보로 댕기는 게 아니에요. 예? 남자분 제가 방보러 가자면, 그죠? 안 가요. 실장님 보내야 돼요. 여자 실장님 방보러 가시라고 같이. 제가 보여주면 안 돼요. 그죠? 진주는 좀 나은데 서울은요, 중개업소 왔다 그래도 남자들 오면 문도 안 열어줘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데. 에? 아시죠? 하도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놈들이 많아서 열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야 돼. 여자분들이 방 보러 오니까 또 여자분들 보내야죠. 그죠?
여자분들 빨리 따세요. 네. 시험은 1차, 우리 지금 쭉 오늘 2차 과목인데 1차가 여러분 개론, 화요일 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민법, 요거 이제 우리 그 화수, 요렇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했죠. 그죠? 40문제씩입니다. 과목마다. 그죠? 요거 100분 치고 먼저 시험. 올해도 우리 여기 진주 경상대하고 요 기공, 진주 기공에서 시험 쳤는데 9시에 가가지고 9시 반부터 40문제씩 80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 길고 답안 체크할 시간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15회 이후부터 50분씩 줬습니다. 과목당 40문제에 50분. 그래서 100분을 치죠. 그죠? 9시 반부터 10시 반, 11시 10분까지 100분 치고 2차입니다. 그죠? 오늘 과목 2차인데 2차 세 과목이 1과목이 중개사법, 2과목이 공법, 요게 내일 이제 토요일까지 수업합니다. 내일 중개사법,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요거는 월요일 날 여러분 했죠. 그리고 이제 공시, 우리 오늘 하는 공시법, 세법인데 다 40문제씩이죠. 그죠? 40문제씩. 요 공시세법도 마찬가지. 그죠? 합쳐서 이제 40문제입니다. 나중에 따로 이제 이렇게 작년까지 요걸 세 과목을 150분에 40문제씩이지만 50분씩 줘가지고 150분에 봤습니다. 2시간 반을. 너무 길다 시험 시간이. 그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화장실 간다 그러면 시험 무효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시험은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나눴습니다. 이 두 과목을 먼저 보고요. 100분을. 이 시험이 이 터울이 길어서 11시 10분에 1차 끝나고 2차가 1시부터 봅니다. 이게 1시부터 1시간 50분 쉽니다. 그래서 입실해가지고 1시부터 2시 반까지 100분이니까 2시 40분이 참 2시 40분까지 100분 보고 이 두 과목을.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공시세법이 또 40문제죠. 합쳐서 이걸 50분을 봅니다. 이걸 따로 떼어서 이제 이걸 150분 한 번에 보다가 올해부터 분리했어요. 30분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4시까지. 시험 4시에 끝납니다. 10월 27일 날.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침 9시에 가서 몇 시에 끝난다고요? 4시에 끝나. 사람 치기입니다, 이거. 마지막 과목입니다. 공시세법이 우리 시험 과목 중에 맨 마지막 2차 1교시, 2차 2교시. 공부 순서도 지금 내년까지 계속 할 겁니다. 대부분 여기 타학원도 지금 1차 이번에 합격하시고 올해 1차 지금 가답안이 지금 그날 시험날 6시에 가답안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정식 답은 합격자 발표날 공개합니다. 가답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답이 추가될 수는 있어요. 2개다, 3개다. 근데 가답안으로 지금 1차 합격하신 분들도 어제도 부산에 보니까 몇 명 나와 있습니다. 학원에 지금. 1차 합격하신 분은 올해, 내년에 이제 2차 면제죠. 1차는 안 봅니다. 그죠? 2차만 보면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들인데, 이 시험이 한 1년간 하면 1차, 2차 동시에 합격할 수 있는데, 쭉 가다 보면 이제 내년에 2차 포기들이 속출합니다. 그죠? 2차는 안 보겠다는 거죠. 1차만 보겠다. 그러면 1, 2차 다 보면 28,000원 수수료가 응시. 1차만 보면 14,000원. 돈도 깎아줘요. 네. 그래서 2차 포기들이 막 속출합니다. 지금 요 있죠.
내년에 이제 내년 시험 임박해서 보면 한 5명 앉아서 2차 반응. 나머지 다 어디 갔나 물어보면 2차 포기, 2포들. 네. 장기 발전 계획으로 갑니다. 이제 장기 계획으로 가요. 나 이제 1, 2차를 동시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도 동차 합격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같이 가죠. 1차, 2차. 우선 공부는 1차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 1차부터 하시니까. 개론, 민법. 2차 과목이 이 공법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럼 공시세법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죠? 앞에 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앞에 거부터. 시험 시간대로. 공시세법은 언제 하냐? 내년 9월 달에 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때까지 그러면 갔다가 내년 9월에 오시면 돼. 이제 내일부터.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수업은 꾸준히 들어두셔야 돼. 수업은. 그래야 내년 9월에 바짝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학원에서는 민법, 민개공이라 그래요. 민법, 개론, 공법을 잘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 돼요. 예? 국어, 영어, 수학 못한 거 알아요, 내가. 얼굴들이 다 써졌어요. 여러분, 수능에, 다음 주 수능이죠. 수능에 배점 80%가 국, 영, 수잖아요. 배점의 80%가 국영수 다음 주 치잖아요, 시험을. 국영수를 잘해야 됩니다. 기타 과목, 뭐 사회, 뭐 국사, 물상, 뭐 화학 이런 거는 배점이 적어요. 국영수입니다. 그죠? 언어, 뭐 수리 이거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 학원은 민계공을 잘해야 돼요. 그죠? 일단 이 공부는 절대평가입니다. 아직까지 1차, 2차 나눠서 치지만 오늘부터 내년 10월 27일까지 누구하고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학원은 여러분을 절대 합격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합격은 누가 한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의 잘해드려도 내가 공부 안 하면 합격할 수 없어요. 내 점수가 몇 점이면 합격입니다. 60점. 전과목 60점만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 과락 면하고, 그죠? 그럼 전과목 목표를 몇 점으로? 몇 점을 목표로? 60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수미 양가 전과목 뭐 받으면 합격이다? 오, 미친나? 전과목 뭐 받으면 합격이에요? 전과목 양 받으면 합격이에요. 이거 안 했어요? 이거 학교 때? 영 이쪽이었나? 가가. 수가 몇 점? 90. 우. 80. 미. 70. 전과목 70점 받아서 합격하면 여러분 우리 학원 수석입니다. 우리 학원의 수석 자리라고. 수석이 70점 받아서 합격한다니까. 전과목 뭐 받으면 수험생의 95%가 양입니다. 전과목. 왜 이렇게 얼었어요? 추워요? 볼 때까? 작년, 올해도 통계 나옵니다.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하고. 작년 합격생 평균 점수가 개론이 떨어진 사람 빼고요. 10점, 20점 받은 사람은 다 빼고 합격한 사람들 평균 점수가 개론이 71점, 민법이 62점입니다.
합격생 평균 점수입니다. 그럼 개론 71, 민법 62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작년에는 뭐가 어려웠습니다. 민법이 개론보다. 올해는 물어보니까 민법이 쉬웠대요. 개론보다. 이건 해마다 이게 조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든 쉬운 과목은 득점을 더 해야 되고 어려운 과목은 기본 득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개론 71, 민법 62 받았으면 6.5로 합격이죠. 이게 제일 평균 점수 60, 65, 66. 60,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분도 있고, 평균 60, 이거 보세요. 평균 60점대, 62.5, 65, 60, 60, 뭐 6점, 7점 이렇게 받아서 합격하는 분이 평균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어떻든 나중에 이런 이야기도 하죠. 1차 먼저 채점해서 1차 합격하고 2차 또 채점해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시험이 한 날, 같은 날 보지만 1차에서 떨어지면 좀 이따 이 말합니다. 1차에서 떨어지면 2차는 아무리 많은 점수를 받아도 무효입니다. 그죠? 네. 2차는 1차 떨어지면 2차는 무효입니다. 근데 2차는 평균 작년 점수가 중개사법이 72점 합격생, 공법이 59점, 공시세법이 62점이 나왔어요. 자, 그럼 2차 과목 중에는 어느 과목이 제일 쉽다? 중개사법. 내일, 토요일 날 여러분 내일 하는 중개사법이 제일 쉬워요. 72점입니다. 공법이 59점입니다. 제일 어렵죠? 네, 공법. 월요일 날. 아, 또 월요일 날 올해는 공법이 월요일이네. 월요일 날 이제 첫날부터 이거 어려운 게 또 들어와요. 응? 네, 59점입니다. 공시세법이 62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학원, 중개사 이 학원가에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 학원, 다른 학원. 중개사법에서 70점 받아가지고 공법이 50점대가 제일 많아, 이게. 공법은 60점 넘긴 사람이 있는데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죠. 그러나 50점대가 많아요, 공법이. 50 몇 점.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70점 받아가지고 누구 줘야 됩니다? 공법. 그럼 공시세법은 60점을 받아야 되죠. 공시세법이 60점 안 받으면 저 가서 점수를 꾸와야 되는데, 그죠?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올 데가 없다. 이거 60점 안 되는 사람은 저도 60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2차 과목도 60점이 돼야 됩니다. 합격생 평균 점수를 보면 여러분, 이런 분포를 보면서 여러분도 작전을 중개사법 70점 이상, 공법은 50점대. 올해도 공법 어려웠어요. 올해도. 똑같으면 해마다 이거는. 공시세법은 기본 60점. 이렇게 해서 내 점수가 몇 점이면 60점이면 합격입니다. 전과목 뭐를 목표로? 95%가 양 받아서 합격한다니까요. 전과목을. 평균 점수. 양양. 여러분. 이건 미네 미. 미지만 양. 이건 가죠. 59점 받았으면. 공법 59점 받으면 가죠. 그러나 중개사법을 뭐 받아야 됩니다? 미. 그러면 평균 점수로 전과목 뭐를 목표로 오늘부터? 양.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남들한테 가서 양 받으면 합격이란다. 전과목이. 그 양도 못 받나? 네 가서 해봐라. 양이 나오나? 전부 가지. 여러분. 그래서 양을 목표로 옆 사람을 떨어뜨려야, 여러분 옆에 사람을 떨어뜨려야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평가니까 60점 받으면 됩니다. 전과목을. 그죠? 이 시험이 1차, 2차 한 날 보지만 1차 시험 점수가 남아도
2차를 못 준다. 2차 점수가 남아도 1차를 못 준다. 그죠? 근데 앞전에 어떤 분이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1차가 떨어지고 2차는 점수가 남았어요. 평균 점수를 내보니까. 근데 2차 점수가 남아도 1차를 못 준다. 그죠? 그럼 불합리하다. 왜 1차 점수가 남았는데 2차 점수를 못 주고 2차가 남는데 1차를 못 주냐. 그죠? 그래가지고 떨어지시고 나서 이의 제기하니까 안 받아주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어요. 이거 잘못된 시험이다. 이게 불합리하다. 1차가 떨어졌는데 2차는 합격 점수가 넘었어요. 2차가 1차 주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왜 안 받아주느냐 했더니, 왜 2차 점수가 남아도 1차를 못 주냐고 했더니, 왜 그렇죠 하면, 오늘부터 이제 제 시간에는 왜 그렇죠 하면, 법이 그렇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된 법이다. 그러면 중개사법에, 아까 앞에 중개사법에 따라 이 시험이 치러지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 그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악법도 법이다. 그죠? 예. 현재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시험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다? 중개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이 불합격되면 2차 시험은 점수가 얼마가 나왔든 자동 무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디에요? 중개사법에. 그래서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합니다. 1차 되고 2차는 또 따로 이제 채점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죠? 일단 1차가 되고 2차가 안 되시면, 또는 2차를 안 보신 분은 1차 되면 내년에 한번 1차를 면제해 줍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는 대부분 1차부터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 1차, 2차 이제 같이 하시는데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 올해도 개론 시험이에요. 이 개론 시험, 이 개론이 한번 해보셨지만 잡학입니다. 이게 잡학. 부동산학 개론은 잡학이에요. 잡학. 부동산 관련 건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이 안에. 시험 범위가 있지만은 공법에서 배우는,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주택의 분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 분류가 공법 시험에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왔습니다. 올해 개론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1차, 2차를 처음에는 다 해야 돼요. 이걸 다 해야 돼. 전체를. 이거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 공시에서 배우는 이 내용들이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저기 저 개론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전체를 다 하시다가 내년 봄 지나고 여름 가서 도저히 나는 1, 2차 다 못하겠다. 그러면 2차만 포기하시는 거는 자유입니다. 응? 1차만 하시든지 2차 포기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건 내년입니다. 뭐 학원 1년 해보면 뭐 다 합니다. 5월, 6월 지나면요. 뭐 1차 시간은 좀 있는데 2차는 다 빠지고 없습니다. 어디 갔나? 2차 포기. 예, 장기 발전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직업이 수강생 돼요. 이제 직업이. 엄마 직업 나으네 수강생. 응? 예. 1, 2차 동시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근데 이제 안 하니까, 처음이라 그런데 공부 안 하니까 나중에 가다가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일단 목표는 전 과목 몇을 목표로 60점. 이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과목이 오늘 공시고 어제 세법이었습니다. 그죠? 요게 우리 책에 아까 그 공시법이라고, 그죠? 그 넘겨보시면 한 장, 그죠? 109페이지에 두 개의 법입니다. 그 이름 보세요. 법 이름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대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1편에. 요게 요 안에 요 법이 좀 깁니다. 요 법 안에 지적 부분 있죠. 지적.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대에 관한 법률 안에 지적 부분만 시험에 나옵니다. 지적이 뭔지 여기부터 오늘 설명 들어갑니다. 지적이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이 그죠?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그게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그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돼 있죠. 등기제도입니다. 등기는 뭐 다 아시는 등기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지적에서 어제 여러분 세법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겠지만 지적에서 12문제, 등기 12문제, 세법 12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0문제입니다. 지적 12개, 등기 12개, 세법 왜 이러나 제가 16개 참 16문제. 요거 마지막 2차 그죠? 아까 올해 여러분 시험지입니다. 여러분이 봤던 시험지예요. 2차 중개사법, 공법 먼저 보고 30분, 100분 보고 쉬었다가 30분 물론 입실하라 그러죠. 빨리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입실하고 10분 전에 마지막 50분을 보는데 요 40문제를 그죠? 지금 들고 있는 이게 본 시험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봤던 시험지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가 지적 문제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가 지적. 그 다음에 13번부터 24번까지가 등기. 25번부터 40번까지가 세법입니다. 그래서 40문제입니다. 40문제. 이 과목 안에서 아까 요 우리 공시세법 안에 요 세 파트입니다. 제가 하는 게 요 2개고 어제 세법인데 전혀 내용이 달라서 학원마다 이 강의가 다르게 하죠. 이 안에서 60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지적에서 이게 제일 쉽습니다. 지적 이 세 부분을 우리가 난이도나 이런 걸 분석하면 지적이 제일 쉽고 등기 이게 어렵습니다. 세법도 어렵고요. 그러나 등기, 세법이 어렵더라도 기본 득점은 하셔야 됩니다. 지적에서 제일 쉬운 파트입니다. 한 10개 가까이 맞춰야 돼요. 이건 합격생들, 우리 학원, 다른 학원, 합격생들 평균 득점 분포입니다. 10개 가까이 해야 되고. 등기, 세법은 항상 기본 목표가 반입니다. 반은 맞춰야 됩니다. 6개, 8개. 그래서 일단 아까 60점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 최저 점수입니다. 20몇 개입니다. 4개. 40개 중에 몇 개를 맞춰야 됩니다. 24개를 맞춰야 몇 점이 됩니다. 60점이 됩니다. 그게 24개를 맞춰야 된다 할 때 24개를 등기 지적 24문제니까요. 세법 16문제 다 포기하고 지적, 등기 여기서 24개 다 맞춰버리면 되는데 어느 한 파트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시험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저같이 선생 입장이면 몰라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적에서는 거의 한 10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일 쉬운 파트입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등기 어렵습니다. 늘 반타작, 반은 맞춰야 됩니다. 세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법 이게 어제 해보셨죠? 8개는 맞춰야 됩니다. 이건 최저 점수입니다. 이건 최고 점수고 최저. 그래야 24개인데 물론 딱 24개만 맞히시면 되지만 25, 6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이상. 이건 최저 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 뭐 매번 가면서 이 이야기는 수시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법에서 세법 잘 하시는 분은 16개 중에 뭐 10개 이렇게 또 맞히는 분도 있죠. 그러나 이제
역으로 있잖아요. 보세요. 역으로.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작년에 2차 그 우리 수험생, 우리 잘 아는 이런 분들은 득점 물어보면 세법 16개 중에 그죠? 3개 맞았다. 다 3번 찍어도 3개 나옵니다, 여러분. 16개 다 3번 찍어도 3개 나온다고. 풀었는데 3개 맞았다는 거죠. 그럼 세법 3개 맞아가지고 여러분 지적 10개 맞고 등기 6개 맞고 세법 3개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9개. 얘는 합격 못합니다. 5개 빌려와야 됩니다. 24개 맞추려면. 중개사법 갔더니 공법 주고 나니까 없다. 공법 갔더니 나도 50점이다. 이런 현상이 해마다 일어납니다. 세 과목을 여러분, 세 과목을 고루 득점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도 지적, 등기, 세법 안에서도 고루 득점을 해야 됩니다. 한 분야에서 아주 고득점이 잘 안 나옵니다. 지적 빼고는. 그래서 세법 3개 맞았다. 등기 어려워가지고 2개 맞았다. 이래서는 합격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고루. 나중에 이거는 뭐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오늘부터 내년 10월까지 매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다 12문제 나오니까 지적 12개, 등기 12개, 딱 12개씩 찍어주려니까. 알겠죠? 12개 딱 찍어줍니다. 책임은 누가 지나? 못 진다. 그죠? 12개 딱 찍어주려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도 하나 찍어줄 겁니다. 오늘도. 나올 때마다 하나씩 찍어줘요. 계속 학원 나오셔야 돼. 학원과 카바레의 공통점 계속 돌려줘야 돼. 그래야 스텝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한두 달에 딱 2달 수업 듣고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2달씩 계속 돌립니다. 내년 10월까지. 반복이다 이 말입니다. 반복. 한 2달에 딱 듣고 2달에 딱 듣고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고 저 원장이요. 저한테요. 저 원장 있죠. 조금씩 가르쳐 주래요.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면요. 학생들 떠나버린대요. 조금씩 올 때마다 조금씩만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내년 10월 달까지 끌고 가야 된대. 이걸 다 이렇게. 그래야 돈이 된대, 지가. 아시겠죠? 네. 한 번에 다 안 가르쳐 줘요. 딱 12개 찍어줍니다. 100%는 여러분, 올해 시험도 여러분, 제가 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찍어준 문제, 올해, 작년에, 이번 앞전 시험에 찍어준 문제, 여기서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100% 적중이라는 거는 무슨 과목도, 어느 학원도, 어느 선생도 100% 적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거 제가 내놓고 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출제해놓고 와야 100% 적중이죠. 제가 이거 냈습니다. 보세요. 그건 제가 출제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가에는 80%에 놓고 80점 정도에 놓고 강의를 하고 어제까지 강의도 80점에 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난이도 높은 것들은 패스, 털려주라는 거죠. 80점 정도에 놓고 강의를 하고 80% 적중이 안 되면 제가 다 책임진다. 1년치 수강료 다 내준다. 제가 환불 다 해준다. 적어놓으세요. 1년치 수강료. 반문 그건 빼고 수강 학원에 낸 돈만. 거기다가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드린다. 몇 프로 적중이 안 되면 80%. 제 과목에서만 여러분. 저 앞에 과목은 제가 안 찍어드려요. 저 과목 찍어달라면 따로 만나서 이거 준비하셔야 돼. 다른 과목들도 제가 찍어주는데 이거 하려면 이거 준비하셔야 돼. 그건 나중에 밖에서 이야기해. 80% 적중 안 되면 제가 다 책임진다. 올해 시험 쳤는데요. 앞전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원에 200명이 넘는 사람이 시험 봤는데 선생님 80% 적중이 안 됐습니다. 63빌딩 올라간다면서요. 뛰 내린다면서요. 라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200명이 넘는 수험생 중에 에? 없지? 있었나? 적중했어요? 80%를 적중을 해줬다고. 근데 왜 된 사람은 관계없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80% 찍어줬는데도 공부 안 하니까. 그럼 입에 막 집어넣어 줬는데도 토해낸다, 토해내. 쉽게 말해서 입에 막 입에 집어넣어 줬는데 본인이 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를 시키고. 그 말이 가르쳐 준 대로 본인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본인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아무리 강의 잘해도요. 학교 때도요. 영어 선생이, 수학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쳐 줘도요. 1등짜리가 있고 꼴찌가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 과목 안에서 일단은 목표는 또 1960점입니다. 자, 지적이라는 거는 그죠? 아까고 여기 보세요. 110페이지 펴놓으세요. 교재. 소개 잠깐 하고 첫 시간에 오늘 지적의 일부 들어갑니다. 지적이란 보십시오. 한마디로 거기 책은 나중에 읽으시면 됩니다. 이 책 읽으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초 입문서라 수업만 들으세요. 이번에는 1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초 입문서라 1월 달에 새 책이 나오면 여러분 본교재가 나오면 그 본교재로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1월 달부터는 이거 안 봅니다. 이제 집에 가만히 갖다 놓고 있는 이제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예. 지적은 한마디로 그죠? 전 국토의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토지를 그랬는데 그죠? 땅, 토지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 토지를 지적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오늘 따로 복사해드린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세요. 오늘 요거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요 토지 대장 또는 임야는 나중에 오늘 둘째 시간에 설명 들어갑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뒷면에 지적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토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거를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 이런 거를 지적 뭐라고 합니다. 공부. 오늘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에는 어떤 종류의 지적 공부가 있고 지적 공부에 무엇을 등록해서 공시 나타내는지, 공시는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늘 약 나머지 이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됩니다. 아, 토지를 이렇게 여러분 이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를 보고 계시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해 가지고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 제도다. 그죠? 이게 이제 지적입니다. 오늘 지적 일부 설명드릴 거고 그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쭉 책은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페이지는 100 쭉 가서 그죠? 150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 거기도 등기법 총설에 한마디로 여러분 뭐 책은 그냥 등기 총론 거기 보고 계시면 되고 어이가 등기는 부동산의 보십시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다가 적어서 공시하는 겁니다. 자, 등기 아시죠, 여러분? 부동산을 토지 건물입니다. 이제 여기는 아까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토지 건물을 부동산을 권리관계라는 거는 소유권부터 무슨 아시죠? 저당 이런 거 설정되면 이게 등기부에 이제 적어집니다. 이런 권리관계를 공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제도를 배웁니다. 그죠? 지적이라는 이 제도와
등기제도고 또 지적 관련 법령하고 등기 관련 법령을 배웁니다. 두 법을. 여기서 12개, 12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이걸 공시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공시법이라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법 이름에 공시법은 없고 이 두 개의 제도를 합쳐서 붙인 이름이 공시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느냐? 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동산 중개를 한다, 여러분. 중개를 한다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중개업 등록을 해가지고 중개를 하는데, 그죠? 중개를 한마디로 이 말 아닙니까? 다 아시는 건데 부동산 중개를 할 때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내용을 보고 토지 지목이 뭐고 면적이 얼마고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등기를 보고 중개사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죠? 등기를 보고 권리분석을 해서 무슨 등기가 돼 있는 건 중개 거래하면 안 되고 무슨 등기되어 있는 건 위험하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에 다른 과목도 중개에 필요하지만 중개에서 지적 등기를 알아야 또는 쉽게 말해서 토지 대장을 이거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토지 대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중개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오늘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시험 제도하고 실무는 여러분 이제 중개 실무 있죠. 여러분 앞으로 자격을 아까 저기 35만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속에 이제 들어가서 9만에 개업을 해가지고 중개를 앞으로 하시는데 중개를 할 때 중개 실무하고 시험이 거의 일치해야 되는데, 그죠? 그 시험이라는 거는 중개할 때 필요한 실무적인 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험하고 실무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여러분 여기 배우는 우리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뭐 위주다? 시험. 그럼 실무에 가면 시험에서 배운 이걸 써먹냐? 98%를 안 써먹는다.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와셨는데 한 10여 년을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죠? 대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을 나왔는데 그때 배운 거 써먹는 게 2%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써먹어요? 아침에 밥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루트 써먹어요? 근데 써먹지도 않는데 이거 모른다고 왜 그렇게 때려 쌓고 그러죠, 그때? 주 패고. 그죠? 영어 공부 10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그죠? 10년 이상 했습니다, 영어 공부. 써먹나, 어디? 써먹나가 아니고 외국인 만나면 말이 안 나오는데 뭐. 그죠? 그래서 이 시험하고 실무가 너무나 동떨어졌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통과해야 실기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능시험에. 근데 필기시험은 그냥 통과입니다. 통과. 써먹냐고. 그죠? 도로 표지판 몇 개 빼고는. 표지판 몇 개 빼고는 필기시험에서 했던 거를 운전할 때 안 써먹어요. 그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시험을 좀 많이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시험 위주입니다. 그럼 실무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 실무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시험 위주인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중개할 때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는데, 시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말입니다. 중개할 때 필요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민법 이거요. 민법 필요 없습니다. 민법에 딱 2개 알면 됩니다. 딱 2개. 매매 파는 거, 임대 빌리는 거. 끝.
아시겠죠? 저 민법 강의합니다, 여러분. 다른 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공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민법 가르치고, 민법 잘 알지만, 제가 중개할 때 써먹는 건 2개밖에 없다. 물건 게시할 때 여러분, 아파트, 매매 아니면 임대, 요 써가지고, 얼마에, 요 딱 붙이잖아요. 민법 써먹냐고 안 써먹는데, 여러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게 실무적인 게 아니고 시험적이고, 그죠? 또 하나, 이게 나중에 실무에 가서 좀 필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결코 뭐 합격 못할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앞으로 이제 설명이 요 2가지 제도, 공시하는 요 제도를 제가 가르칩니다. 공시라는 거는 여러분 나타낸다, 알린다 그런 겁니다. 지적은 토지를 등록해가지고 공시하는 거고, 등기는 부동산 뭐를 공시하는 겁니다. 권리를. 그래서 이거를 공시제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지적 등기 제도를 공시제도라 그러고, 지적 관련 법령, 등기 관련 법령을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적을 설명하면서 등기도 같이 일부 조금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책은 뭐 진도 이런 거 이번 타임은 뭐 진도 나가고 이 책을 다 읽어라 그게 아닙니다. 제 설명만 듣고 용어라든가 이런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책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31페이지 보세요. 131페이지 보면 4장에 지적 공부라고 돼 있고, 그죠? 거기 오늘 종류가 쭉 나옵니다. 3번에 여러분, 그 밑에 3의와 종류 3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죠. 넘겨보시면 그 서식이 있어요. 서식 가운데 132페이지, 그죠? 요 서식은 그 빈칸입니다. 압축해가지고 빈칸으로 돼 있고, 제가 복사해드린 이겁니다. 이게 토지대장 안에, 이건 이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다 내용이 들어 있죠? 요 가지고 오늘 둘째 좀 이따 이제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설명, 토지대장에 뭐가,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될 거는 토지대장 안에 뭐가 등록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4번인데, 그죠?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33페이지에 그 서식이 있죠. 요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 5번에 대지권 등록부라고 있는데 이것도 넘겨보시면 그 서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13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들이죠. 넘겨보시면 그 서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인데 그 그림입니다. 137페이지 요 그림이 있죠. 요게 지적도인데, 요건 책에 있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압축해서 외곽 지역에 좀 토지 배열이 불규칙한 거고, 그죠? 여기 보세요. 제가 드린 요 뒷면에, 아까 토지대장 뒷면에, 이것도 도면입니다. 지적도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나중에 요거 하면서 등기도 일부 할 건데, 오늘 수업의 대부분 내용이, 그죠? 여기 지금 있는 방금 보신 지적 공부에 어떤 종류의 지적 공부가 있고, 여기에, 그죠? 토지를 등록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등록하는지 그거를 개략적으로, 이제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개략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쉬었다가, 그죠? 10분 요 토지대장 있죠, 여러분? 여기 등록 사항부터 하나씩 점검해서 갈 겁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